안녕하세요. 예, 3월 3일, 3월 4일 기록적인 폭락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3월 5일, 3월 6일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시황폴더를 통해서는 지난 3월 3일, 3월 4일 급락 구간에서도 겁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시간의 문제이지 다 회복되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고 계속해서 올려드렸었고, 실제 이번 3월 3일, 3월 4일의 급락의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이란 전쟁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독주로 인해서 발생했던 지수의 왜곡 현상이 해소되는 어떤 부분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3일, 3월 4일 날 이틀 동안 삼성전자가 10% 이상씩 급락하고 코스피 지수가 20% 이상 급락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때 그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고 사상 최고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3월 4일 날. 그리고 3월 5일 날 반등을 했습니다만 3월 5일 반등도 사상 최고의 반등을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3월 6일이 이제 중요한데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은 제한적이었고 종목들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3월 5일의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주 좋은 패턴이다. 저희 시황풀대도 금요일에 올려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강해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크게 밀려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지금부터는 현 가격대만 유지해주면 시장 전체가 가장 좋아지는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재차 강해지잖아요. 그럼 시장은 또다시 이렇게 큰 충격을 맞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한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번 급락과 급등을 통해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제외했을 경우에 코스피 지수는 4,500포인트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실제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들이 달라지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했던 최근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를 넘어서고 코스피 지수가 5,5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부터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강화하면서부터 발생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실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에게 매도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 특히 국내 기관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시장의 주역이다. 국내 기관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중심 주체로서 자리를 찾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같이 움직이죠. 실제 시장이 급락하고 급등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 대한 매도, 일방적인 매도,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된 부분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매수를 강화하면서 시장 전체의 내부적인 어떤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그렇게 길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요. 이번에 급락과 급락 과정이 시장 전체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유는 이란 전쟁이지만 이란 전쟁의 그 재료로서의 크기가 과거 시장을 강타했던 재료들, 9.11도 그렇고 서킷 브레이크가 발생됐을 당시에 제가 3월 5일 아침 방송에도 서킷 브레이크 자료를 올려드렸었는데 9.11보다 더 큰 하락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우리 IMF, 그리고 코로나 이런 엄청난 사건들에 비해서 이란 전쟁이 그보다 더 큰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독주에 의한 반작용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이 급락과 급등 이후에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강세장 2막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시가총액 중형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3월 5일, 6일 날 보여졌고요. 그래서 종목들을 좀 압축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압축해 봤는데 조건이 뭐냐? 조건은 일단 3월 3일 날 하락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하락. 우리 연휴 중에 전쟁이 발생했고 인지할 수 있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인 하락이었다라고 한다면 3월 4일 날 급락은 비정상적인 하락이었거든요. 3월 4일은 거의 이성을 잃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소위 말해서 정신이 헷가닥.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집단화되고 군중화된 상황에서 집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된 상황이 3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3월 4일은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3월 5일, 3월 6일 날
현재 마감된 종가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하락했던 3월 3일 종가보다 높아졌느냐, 그러니까 3월 3일 가격을 회복했느냐, 회복하지 못했느냐로 일단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3월 3일 가격 기준으로 3월 3일 종가 기준으로 회복한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더니 총 84개 정도 종목들이 3월 3일 종가를 넘어선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에서 5조 원으로 범위를 좁혀놨죠. 그 이상 시가총액 그 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야 되는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5천억에서 5조 원으로 규정을 해서 종목들을 3월 3일 기준 대비해서 종목들을 추렸더니 총 84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이제 상승률이 가장 큰 종목은 PSK 홀딩스, 그다음 큐리언트, 대주전자재료, 원익QNC, TSE, TCK. PSK나 대주전자나 TSE, TSK 이런 TCK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기도 하죠. 방송을 통해서도. 유진테크, 솔브레인, 대덕전자, 하나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중에서 종목들을 조금 더 압축을 했습니다. 84개가 나온 종목들 중에서 실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동시에 형성된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주체는 국내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 국내 기관들이 급락하는 구간에서도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개인들은 팔았지만 외국인들도 매도가 혼조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준 종목들. 그리고 가격의 사업 내용도 괜찮고 그동안 작년부터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는 그 와중에 상승이 그나마 조금 제한적인 그런 종목들로 좀 추렸더니 종목이 30개 정도 나왔습니다. 30개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월 3일 종가 기준으로 상승률 큰 종목 순으로 나열한 겁니다. 큐리언트, 상장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희귀질환 항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회사고요. 시가총액 1조 5천억입니다. 3월 3일 종가 대비해서 31% 올랐다. 엄청나게 급락 구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상승하기도 힘들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급락이 이런 상승을 가져줬다. 두 번째 대주전자재료 28% 올랐고요. 시가총액 규모를 보셔야 됩니다. 큐리언트가 1조 5천억이고 대주전자가 1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원익QNC도 사실 그동안 꾸준히 올라왔었거든요. 실리콘카바이드하고 석영 이쪽인데 원익QNC의 직접적인 원익QNC가 아니고 원익그룹의 반도체 소재 장비 쪽에 소재를 담당하는 회사죠. 시가총액 9,687억이고요. 주가 36,850원, 25% 올랐습니다. 그럼 TSE도 제가 작년에 방송에서 반도체 종목들 해드릴 때 가격대가 5만 원 초반, 6만 원 사이에 자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절대 거래가 좀 부족한 게 흠이다 했는데 벌써 10만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3월 3일 종가 대비 20%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1조 1천억, 아주 부담이 없는 수준이죠. 그럼 네오셈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인데 매매 대응의 타이밍을 계속 놓쳐가지고 대응을 못했는데 아무튼 15%. 그럼 대덕전자, 우리나라 전통적인 기판 업체죠. 대덕전자 역사가 아주 오래된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그에 비해서 시가총액 규모 3조 2천억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태웅, 지난주에도 올려드렸던 그 종목들 압축해서 올려드렸던 거에 포함됐던 종목이죠. 태웅, 풍력단조 기자재 업체죠. 13% 올랐고요. 조선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GST 칠러 쪽이죠. 이게 그 핵심 냉각과 관련된 특히 데이터 센터의 서버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가장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32,500원이었는데 이번 급락과 급등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넘어서 버렸다.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 올랐고요. 그 다음 신텍,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판 회사죠. 시가총액 2조 1천억. GST 같은 6천억대니까 지금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다. 사실 다른 애들이 워낙 많이 시가총액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HPSP, 얘도 그 대주주가 사모펀드다 보니까 대주주의 그 오버행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를 억눌러 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45,000원이 중요한 가격이고 다음 가격이 49,000원인데 이걸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뻥뻥뻥뻥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4조고요. 그다음 YC,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 DI,
두산 테스나, 예, 그리고 고용. 두산 테스나도 지금 69,000원을, 중량 가격이 69,000원인데 69,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본격적인 시세 리레이팅이 형성될 수 있다. 시가총액 1조 3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고용은 검사 장비, 3D 검사 장비인데 3D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뇌수술 로봇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죠. 수술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뭐 관계없습니다만, 의료용 로봇들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의사들이 검증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이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침투율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나 한번 침투하고 나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고용은 장기적으로 현재 이 가격대에 있을 종목이 아니다. 시가총액 2조 2천억이고요. 8%. 그리고 올릭스,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올릭스도 현재 3월 3일 대비 7%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정말 좋아하는 종목인데 2,000원대부터 지금 7,5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그 다음 비나텍. 이건 저기 2차전지 쪽에 있지만 사실 수소전지. 사실 비나텍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은 좀 경계감을 가져도 되는데, 원래 오른 종목이 더 올라가니까. 예.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 의료용 대체제. 우리 신체 조직을 대체하는 그 대체제를 만드는 회사죠. 한스바이오메드도 의료기기 중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지금 현재 좀 만만한 수준이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2차전지. 얘는 뭐 소재를 하지만 사실은 솔브레인의 지주회사죠. 그 다음 나노신 소재.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여러분들 잘 하시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 더 잘 하시니까. 그 다음 게임주 중에서 네오이즈가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HI도 최근에 뭐 항상 원전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때 난리도 아니죠. 어쨌든 3월 3일 기준으로 종가는 넘어서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늘 싸게 거래되고 있는 동진세미캠. 늘 싼데 35,000원대 있던 게 이제 어느새 55,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2조 8천억. G2G 바이오에서 현재 포함된 종목이 큐리언트랑 올릭스, 그 다음 G2G 바이오인데,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10만 5천원 넘어가게 되면 그냥 슈팅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급락 구간에서 급락한 후에 급등할 때 상당히 빠르게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돌려줬습니다. 그다음 비츠로셀도 에너지 종목이죠. 1차 전지 하는 회사인데 이쪽도 원전과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PNT 전극 공정 장비인데 사실 건식 공정 세계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다음 GNC 에너지 데이터 센터 쪽 발전기. 얘도 최근에 실적은 좋게 발표됐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에 그 얘기는 가격대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수소연지 쪽에 두산 퓨어셀, 그리고 지역 앞에 플래토민, 코나아이, 이렇게 30종목을 줄였는데요. 사실 종목 여기서 포함은 안 돼 있지만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게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잘 봐야 되는 종목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거래는 많이 안 되는, 절대 거래가 좀 작아서 매매가 용이하지 않은데 ENF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좀 추려드린 30종목, 30개 종목인데 여기 안에서만 사실 그냥 여기 안에서만 계속 놀고 있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됐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3월 5일 날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3월 3일, 3월 3일, 3월 4일 날 급락하는 부분에서 겁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그냥 왜 이러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냥 호들갑을 떨지? 어차피 돌릴 건데.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돌려주고 있고, 이 돌리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재편되는.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두 종목이 독주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시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양지수 간의 간극을 좀 메꿔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간의 간극이 작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확대됐잖아요. 꾸준히 확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메워나가는 과정들이 펼쳐질 겁니다.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죠.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를 넘어서고 나서 이틀 만에 1320조까지 가버렸거든요. 그 사이에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 최근 며칠 동안 급락으로 이란 전쟁을 이유로, 이란 전쟁이 전부가 아니고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되어준 거죠. 그 이유를 통해서 해소가 된 거죠. 이 부분이. 여기서 급격히 급등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회복되는데 코스피가 회복되는 것과 코스닥이 회복되는 회복 속도가 다르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맞을 때 같이 맞고 회복할 때 어떤 게 더 강해지는가. 어떤 종목이 더 강해지는가. 여기서 보면 반도체가 훨씬 더 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은 워낙 많이 빠져가 2월달에 1월달에 워낙 많이 빠져서 그렇고요. 2차전지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조금 뒤처지는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월등히 괜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벌어졌던 간극을 메워나가는 과정들이 펼쳐진다. 지금부터 그 펼쳐지는 데 있어서 주역은 누구다? 주역은 국내 기관들이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코스닥에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게 최근에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반면에 코스닥은 국내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최근에 매수세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최근에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한 거죠. 이 부분이 최근 지수가 급락했던 하나의 이유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대중들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 군중들은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실제 시장에서 종목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가? 시가총액 중형주들 중심에 재편되는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응은 당연히 시가총액 중형주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